맥주계 뿌걸과 함께하는 오늘 오늘 맥주계 뿌걸과 함께합니다. 뿌걸 아시죠? 뿌걸. 이 두 분은 모르시네. 이 아, 뿌걸을 모르다니. 우리 너무 뒤떨어지네요 시대. 브레이브 걸스 요즘 역주행 죄송합니다. 차트, 역주행 신화 우리 언니들 그룹 존버하면 기회가 온다. 어? 인생 이렇게 만만치 않다. 그죠? 소개도 안 하고 막 얘기하고 있어. 오늘 알쓸 맥잡 시간이고요. 뭐 인트로 이런 거 없어요. 하고 오늘 우리 김정아 이사님 대표님 반해양 대표님과 그다음에 임영용 이사님과 함께 맥주계의 뒷담화를 한번 하하. 맥주계 뒷담화를 한번 까보는 우리 앞으로 컨셉 그렇게 가야겠어. 우리 알쓸 어. 맥잡을 그냥 뭔가 그 맥주계 뒷담화를 까는 음. 맥주 외설. 어차피 뭐 우리가 평생 착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너무 착하게 살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친구도 있고 적도 있고 뭐 아군도 있고 음. 적군도 있고 그런 거죠 뭐. 그렇죠. 뒷담화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아, 긍정적인 그럼요. 뒷담화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담화 이렇게 그럼요. 이 담화. 담화의 뒤에서 하는 담화니까 칭찬할 나쁘지 수도 있는 않아요. 것이고. 음. 네. 우리 김정아 대표님의 맥주가 골프장 영업에 들어가고 골프장이 본격적으로 네. 투입되기 시작됐다는. 네. 투입. 다음 주면 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예. 지금 저희 직원분들 오늘 철야 작업. 그래요. 그럼 버티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골프장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너무 큰 데라. 안 돼. 거기까지는 우리가 좀 안 되고 맥주 이름까지는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제가 그냥 하는데 안 됩니다. 네. 그 제가 적어 드릴게요. 그 저기 우리 자막에. 팟빵이나 뭐 이런데 제가 밑에다가 어디 그렇게까지? 보실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맥주계 뿌걸로 맥주 요정 너무 이제 지겹지 않나요? 뭐 알아주신 분들이 없어서 지겨울 건더기는 없었어요. 한 네. 5년 써먹었잖아. 아니 홈페이지에도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우리 맥주 요정 김정화가 만드는 반해야인 그러니까 나 진짜 수제 맥주. 나 그거 되게 지우고 싶었는데 그냥 말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안 웃겨요. 그래요? 어저께 제가 칼럼을 하나 써가지고 오마이뉴스 제가 한번 검토 부탁드렸던 네. 거 내용은 싹 네네. 바뀌었어요. 그래요? 내용은 좀 이제 좀 바뀌고 이게 진짜 컬럼처럼 쓰긴 했는데 싹 바뀐 건 아니고 이제 좀 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수제 맥주 온라인 판매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대안으로 이제 직거래죠, 직거래. 네. 그러니까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리고 전통주도 원래는 중간 도매 사항이 없잖아요. 원래 직접 그러면 안 양조자들이 직접 전통주도 그 양조장에서 직접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직접 그 전통주를 팔아야 되고 뭐 네이버에 올리든 뭐 카카오에 올리든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 유통상이 없이. 그래서 맥주도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래야지만 이제 뭔가 그 청소년한테 가는 것들을 좀 막을 수도 있고 청소년 음주 문제 같은 것도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세금 탈루 이런 것도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올렸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 오마이뉴스에 들어가는 사진이 필요해서 네. 이제 네이버에 팔리는 전통주 사진을 좀 캡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반해 홈페이지를 가서 그 쇼핑몰 있잖아요. 네. 쇼핑몰을 해서 캡처를 해서 이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에 나갈 텐데 그 사진 와우. 두 개가. 근데 반해 홈페이지 가면은 맥주를 팔아야 되는데 맥주 잔만 팔죠. 맥주 잔을 팔고 있어. 진짜 자파점 됐습니다 저희. 그래서 제가 이거 캡처를 해야 되는데 맥주 요즘 김정화가 만든 수제 맥주를 보니까 이거 도저히 못 하겠는 거야. 막 낯간지러워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저는 어떻겠어요? 이건 안 되겠다. 나 진짜 지워달라는 말을 계속 여기 막 목구멍까지 나왔는데 그냥 계속 삼켰어요. 맥주계 뿌걸로 합시다. 네. 맥주계 뿌 역주행 신화로. 오늘 저희 또 한 3주에 한 번씩 모였으면 좋겠어요. 시간 되시면. 혹시 네. 한 달에 한 번 너무 긴 것 같아요. 3주에 한 번씩 네. 모여서 그냥 수다 떨고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 어떤 얘기를 할까 했는데 우리 이명용 이사님이 떡밥을 하나 크게 투척해 주셔가지고 그 신세계 쓱이죠 쓱 신세계에서 뭐 맥주를 뭐 만든다고 네. 그래서 소주는 쫄딱 망했다면서요. 이게 또 제주에 남의 큰 회사인데 쫄딱이라고 표현하지는 마시고 뭐. 저희 왜냐면 걱정 안 해줘도 되는 회사니까 이거 망해서 만약에 뭔가 잘못되면 우리가 걱정 크게 해줘야 되는데 뭐 신세계를 누가 걱정해 줍니까? 그럼요. 계획한 대로 다 되지는 않는 뭐 이런 과정이겠죠. 그렇죠. 우리 원장님 또 다큐를 가시네. 하여튼 소주 예전에 했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뭔가
맥주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긴 했었어요. 이게 맞아요. 뭔가 좀 데블스도도 있고 네. 소주도 건드리면서 나중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 유통 기업이잖아요. 그쵸.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물론 그런 사업의 어떤 그 비즈니스 형태가 꼭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유통 갖고 있고 저게 쭉 깐다고 해서 그러면은 신세계가 했었던 소주는 성공했어야죠. 네, 이제 자기가 만든 소주 브랜드도 지금 성공을 못해서 결국 접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뭐 야구단도 인수를 하면서 뭔가 야구장에 풀려나?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뭐 뭔가- 솔직히 팔 때가 있어야지 맥주를 만들어야 할 텐데. 정 아마 맥주보이도 좀 독특하게 음. 그렇게 아예 야구장을 공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소비되는 게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그 신세계가 가져오는 맥주가 국내 양조장을 설립을 하면 우리한 대기업이 4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오비, 롯데, 하이트, 그다음에 이제 신세계. 근데 양조장을 안 만들고 미국에서 OEM OEM 형식으로 네. 하잖아요. 그게 저렴하죠. 그게 과연 뭐 우리 맥주 산업에 좀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좀 고민은 좀 되더라고요. 왜냐면 양조장을 지면 어쨌든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고용이 발생을 하고 뭔가 부가가치가 발생을 하는데 미국에서 OEM을 만들어 오면 솔직히 부가가치 클 것도 없지만 오히려 싸게 자신의 유통 채널을 통해서 또 쉽게 공급을 하고 그럼 결국은 손해 보거나 좀 많은 것도 국내 업체들이니까. 신세계 입장에서는 그 초기 장치 산업에 큰 돈을 투자할 투입하지 이유는 않고 안 없을 것 같아요. 그 맥주 사업에 대한 어떤 미래를 좀 점쳐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데블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장비 같은 것들은 다 이미 알 거예요. 그죠? 네. 얼마큼 그럼요. 투자가 돼야 되고 또 얼마큼 부가가치가 나올 것이고 이 사업에서. 그리고 이미 뭐 몇 년 해보셨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들겨 보셨을 때 수익이 안 나오는 그쵸. 거라는 거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음. 굳이 큰 돈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맥주 사업이 뭐 본질적으로는 그냥 식음료 제조 사업이잖아요. 네. 식음료 제조 사업은 부가가치가 엄청 낮아요 원래. 예, 그래서 크게 부가가치 볼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그 정도 규모의 어떤 네. 회사에서는.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맥주가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뭐 산업이 뭐 업계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충격이 뭐 크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어차피 신세계에서 여태까지 해온 맥주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뭐 마튼 뭐 땡 이런 것도 다 어차피 거의 OEM 비슷하게 가져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뭔가 크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 이슈가 되진 않은. 많은 사람이 잘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솔직히 더부스에서도 그런 식으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했다 보니까 그냥 유통회사들이 자체 맥주를 어떻게 생산해서 판매하는지를 그냥 전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더부스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맥주 제조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맥주 수입 업체였으니까 유통업체였으니까. 이게 예전에 다른 유통업체를 떠올려 보면 롯데 L 맥주가 생각이 그렇죠. 나요. 맞아요, 맞아요. 롯데 맞아요. 마트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팔았던. 네, L 맥주로 해서 이제 뭐 바이젠이든 뭐 또 뭐 필스너 필스너도 있었고 또 뭐 있었을까요? 뭐 이렇게 몇 개 있었죠. 한 3종류 정도 네. 기억나는 것 같은데. 대부분 필바둥이죠. 뭐. 네. 그게 그렇게까지 뭐 히트를 못했죠. 못 쳤죠. 히트를 쳤으면 뭐 지금도 계속 그럴 텐데 음. 이번에는 레츠라고 이름 말해도 되죠? 네. 다 나와 있으니까 레츠라고 아마 이 야구단 인수하고 뭐 야구장 그러니까 스포츠 마케팅에도 좀 맞는 이름으로 좀 역동적이고 뭐 그런 명칭으로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는 게 좀 조금은 저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뭔가 좀 그래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 뭐 그냥 여태까지 봐왔던 모습들이어서 저는 뭐 그렇게 큰 뭔가 충격 같은 거 주지 않을 것 같고 이미 뭐 자체적으로 맥주도 수입하고 있으니까 네, 뭐 그쵸. 바르슈타이너 이런 것도 수입하고 있고 자체 또 술 매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맥주 만들어 오는 거는 일도 아닐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격도 뭐 뻔할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 네캔만 원 시장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고민해 볼 때가 오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소비자들은 네캔만 원이 굉장히 좋고 그렇죠. 소비자 편익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 부분이긴 한데 물가는 다 오르고 그러는데 맥주 가격이 만 원에 네 캔에 막혀 있다 보니 네 캔만에 막혀 있다 보니까 뭐 올릴 수가 없어요 공급가를.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산업은 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 유지될 것이냐 아닐 수 있잖아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음. 지금은 굉장히 싸게 여러 가지 먹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소비자 편익이 어. 올라가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공급자들이 빠지게 되고 그럼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맥주를 즐길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가격이 싼 맥주들만 즐길 수밖에 없는 아마 시장이 물가가 된다는 거죠. 오르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500cc 4캔이 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뭐 330캔짜리가 4개가 만 원이 되거나 뭐 우리 과자 중량을 줄이는 것처럼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 사고의 프레임 자체가 4캔 만 원 맥주 이거 여기서 좀 빨리 벗어나야 좀 더 다양하고 액티브한 그런 맥주 시장이 열릴 것 같은데 저는 좀 네캔만 원이 이제 시장의 볼륨을 좀 키우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그렇죠. 했다고 하면 이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좀 그 프레임이 조금 깨졌으면 좋겠네 조금씩 근데 연착륙을 하면서 근데 좀 힘들겠죠. 그렇죠?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질적 향상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제조 공장에서 그 단가를 맞추려면 좋은 원료를 쓸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착향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가물들을 써야지만 그 단가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퀄리티를 보장받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요. 음.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자고 하면은 이제 뭐 최근에 나온 뭐 골드스타 맥주가 나왔다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뭐 소위 얘기하는 레트로 브랜드를 넣은 맥주들이 작년에 정말 히트를 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곰표나 말표나 말표. 곰표 맥주가 곰표 자체는 이제 맥주 이전에도 이미 이제 다른 곳랑 그렇죠. 콜라보를 해서 성공을 네네, 했고 맞아요. 그게 맥주로 가져오면서 그 대박을 쳤는데 저는 그 작년에 곰표가 성공한 게 굉장히 이 유통 쪽과 또 이제 그것들이 가능한 이제 맥주 브루어리들 양조장들한테 큰 각인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 돈 된다. 음. 이런 생각. 그러면서 그 뒤에 말표라든지 농골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좀 주춤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근에 그 뉴스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좀 카테고리로 굳어질 가능성도 좀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맥주는 사라져도 네. 다른 것들이 계속 붙으면서 그렇죠. 하나 있잖아 한국식 수제 맥주 이런 거 있잖아. 뭐 한국식 뭐 항상 붙잖아요. 근데 야 이거 한국식 무슨 뭐 맥주에서 PB 맥주. PB 맥주인데 하여튼 뭐 근데 그게 이제 수제로 되는 거 맞죠? 네. PB죠. 근데 네. PB라기보다는 어쨌든 콜라보에 대해서 이제 뭐 이벤트 관련된 이벤트 맥주 같은 건데 네. 이게 카테고리로 굳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팔리니까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재밌을 수밖에 없지.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재미있는 맥주 그 라벨링의 한 종류, 한 방식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반대할 이유가 없고 당연히 참 저도 재밌을 수 있는데 사실 더 최근에 슈슈 프레시 네. 롯데껌 이 정말 이 맥주 나왔잖아요. 네네. 그건 좋은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수제 맥주의 어떤 방향성이 없으면서 여기에 그대로 다 함몰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거 역시 지나가면 좀 식상할 것이고 이게 주가 되면 별로 전체적으로 좋을 게 없다라는 거죠. 과연 소비자들이 그런 맥주를 이제 꺼낼 때 뭐 향미나 아니면 그 외 다른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요? 전혀 안 쓰시죠. 안 쓰겠죠. 쓸 네. 수도 있죠. 사실은 뭐 이렇게 설마 뭐 말표, 곰표 그것만으로 그냥 100% 사지는 않겠죠. 사기는 샀는데 마셔보니 맛도 향도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레트로 방향으로 가는 그 아닌 맥주만큼 맛과 향을 중시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떨어지겠죠. 저희들은 이렇게 좀 한 번만 마셔봐도 이게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강 나오잖아요. 이렇게 견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딱 마셔보는 순간 나 아직 못 마셔봤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재료가 자꾸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대량 생산 낮은 가격은 이게 솔직히 말하면 대중 맥주의 문법이란 말이에요. 네. 이건 전형적인 대중 맥주의 문법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제 맥주에서 그렇게 하면 솔직히 우리 이 수제 맥주 업계에서 좀 고가운 시선으로 그런 것들을 봤단 음. 말이에요. 그죠? 아주 대중 맥주 오비나 하이트가 하는 일인데라고 했는데 종량사가 되면서 이제 그게 같은 수제 맥주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에서 이게 그렇게 하는 쪽들이 이제 생겨나기 네. 시작하면서 이게 하게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같은 지금 김정화 대표는 같은 지금 업계에 있잖아요. 네. 글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분들이 좀 똑똑하게 훨씬 더 소비를 이제 맥주 쪽에서 잘 해줘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업계에서도 그 시선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게 보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는 그러겠죠. 뭐 기정화된 사실이고요. 왜냐하면은 우선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곳들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다수를 위한 그런 프레임이 아닌 그냥 극소수 그리고 어디선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파이가 큰 업체들을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잔치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와 동떨어져 있는 곳들을 이제 보면서 물론 부러움도 있지만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은 것도 있고요. 아까 잠깐 언급은 했지만 이제 재료가 정말 좋지 않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주시 후레쉬 같은 경우도 이제 라벨을 이제 봤는데 이게 합성 감미료라든지 뭐 착향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막걸리로 따지면 뭐 장수 막걸리냐 뭐 아스파탐 어, 때려 넣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냥 일반 수제 뭐 고가의 음. 막걸리냐 약간 그런 차이가 이제 수제 맥주에서도 굉장히 크게 많이 이제 시장에서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면 좀 많네. 예,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저렴하다고 해서 막 그냥 듬는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술을 어떻게 내가 찾아서 잘 선택해서 제값을 주고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조금씩 하셔야 될 때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게 제가 좀 이 청취자분들한테 좀 균형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 레트로 상품 맥주를 선택하시는 소비자를 조금 옹호 또는 변호를 하자고 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생각보다 만족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건 뭐 네. 어떻게 이야기가 될 수 있냐면 사실 그 맛과 향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자기의 그 정서, 기억들하고 연관되어서 네. 총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40대든 50대든 30대든 어떤 나와 과거의 연관성이 상당히 있었던 기억이 있고 인연이 있었던 예를 들어서 뭐 말표든 곰표든 그런 맥주를 내가 잡았어요. 음. 그러면 설령 그 안에 있는 맥주가 예를 들어서 맛과 향이 그 라벨을 떼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6, 7점인데 그 라벨을 곰표 말표를 보고 내가 따서 실제로 마시게 되면 이게 6, 7점이 8, 그렇죠. 9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게 그럼요. 사실 정서가 주는 가치가 있는 정서가 네. 주는 가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소비자는 실제로 아스파탐이 들어갔던 예를 들어 뭐 감미료가 들어갔던 그것보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맥주를 구입하고 마시는 경험이 이 사람한테 더 많은 기존의 맥주보다 더 많은 가치를 준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곰표, 말표, 그다음에 유동골뱅이 뭐 이런 류의 맥주, 레트로 맥주들이 지금 좀 선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그건 수도 맞아요.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없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전통주 쪽에서도 대중들은 장수 막걸리를 전통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원래는 네. 아닌데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왜냐면 그렇게 맥주를 만드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네. 나쁜 건 비즈니스적인 문제고 그럼요. 나쁜 건 아닌데 그걸 너무 계속 안 좋게만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왜냐면 그 비즈니스 계속 갈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불법도 아니고 뭘 하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수제 맥주들, 그렇지 않은 소규모 이제 맥주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좀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좀 비싸지만
독특하고 창조적인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래프트라고 하는 가치를 담는 맥주들을 오히려 구분을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올리고 뭔가 그 가치를 계속 여기서 얘기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오히려. 그럴 수 오히려. 있죠. 왜냐면 예전까지는 그냥 수제 맥주하면 똑같은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음. 그냥 뭐 좀 다르고 향미도 좋고. 근데 여기서 이제 수제 맥주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이제 그런 카테고리가 생겼고 그럼 나머지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제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해. 돈이 없어. 제가 그래요. 돈이 없어. 캐니 장비도 없어. 돈도 없고 우리 필요 뭐 없어. 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그냥 내 주먹뿐이야.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가치들을 조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이제 언론이나 이런 쪽에 그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 수제 맥주예요라는 게 아니고 우린 좀 다른 맥주 이런 거 좀 다른 가치가 있는 맥주라고 이제는 좀 얘기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는 리테일과 협업해서 만들어지는 맥주들은 그냥 일반 소비자들한테 맥주에 대한 저변 확대용인 것 같아요. 딱 저는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교육에서 솔직히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저는 대중 맥주라고 본다. 네, 어. 대중 맥주죠. 음. 왜냐면 대중들이 인식하기가 너무 쉽고 그렇게 먼저 왜 저희 2013년에 한번 수제 맥주 붐 막 탔다 뭐 이태원에서부터 시작된 뭐 그런 것들이 위탁 양조를 하면서 이태원 펍에 자체 맥주들이 터져 나가면서 생겨나갔죠. 일반 사람들한테 수제 맥주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것들도 큰 이태원 위탁 생산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만 커졌지 그때와 동일한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유명한 그 브랜드를 이용해서 제조업이 얹어가는 거죠. 그때도 이태원 맥주 때도 마찬가지로 브루어리들은 다 감춰졌었거든요. 아.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네. 네. 또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거의 또 비슷하네요. 거의 네. 비슷하네. 2020년이 뭐 1,050억인가 지금 어쨌든 시장 네. 그래요? 전체 4조 시장이 1,050억이니까 네. 한 뭐 0.5%인가요? 그죠? 네. 1% 아니 예. 2%인가? 아니지 4조에 10%가 4조 4천억이니까. 정도니까 예. 10%가 되려면 4천억. 네. 네.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네요. 뭐 한참 멀었죠. 2%? 4%가 채 안 되네요. 4%는 안 되는 근데 거죠. 늘 그 퍼센테이지는 1%에서 2%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또 성장은 했어요. 양쪽으로는 5년 전쯤에 한 500억 간다고. 맞아요. 그랬습니다. 네. 2015년에 300억이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 5배가 뛴 거예요. 지금 한 네. 5, 6년 상간에. 그러니까 양적 성장은 했다고 봐야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 솔직히 지금 양적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지금 말씀하신 네, 리테일 뭐 이런 건 쪽, 리테일 네. 쪽에서 나오는 이제 대중 맥주인 거죠. 그건 방법이 없어요. 저희는 그렇잖아요? 저희는 매출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저희 같은 데들은 그러니까 그냥 늘 그냥 맨날 고만고만해요. 근데 결국 그건 그렇게 가고 또 이제 이쪽에서는 또 이제 우리만의 문법을 찾아서 이제 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현상을 보면서 재밌는 거는 왜 저게 맥주일까? 왜 맥주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곰표든 뭐 오늘 뭐 골드스타든 주시프레시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먼저 온 게 거의 비슷한가요? 그 진로이즈 백이라고 네. 그 예전 그 두꺼비 네. 그렇게 복고풍이 소주에서 먼저 한번 시작됐었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복고풍은 소주부터 시작된 게 맞죠. 네. 근데 만약에 막걸리에도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장수 막걸리에다가 상표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맥주라고 하는 어떤 그 술에만 이렇게 맥주 시장이 주류 전체를 통해서 매출이 가장 포지션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뭘 붙여도 뭔가 맥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좀 확실히 맥주는 부담 없어 하는 것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좀 덜하죠. 이게 음료와 술의 중간 아, 정도로 그렇기도 하고 생각하나? 술에서 맥주가 주는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약간 그래도
도회지적이고 맞아요. 약간 좀 젊고 속칭 힙스러운 그렇죠. 느낌이 좀 있긴 하죠. 상대적으로 막걸리나 와인이나 이런 위스키나 것보다. 막걸리나 전통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맥주라는 그 자체가 주는 어떤 이미지가 좀 젊고 좋지 네. 않나요? 그리고 접근성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 이제 기반에는 수제 맥주 여태까지 쌓았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그냥 붙으려면 오비로 갈 수도 있고 하이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뭔가 그렇지 않고 소규모 제조업체를 찾아서 OEM을 하는 것은 대중의 문법을 따르지만 또 그건 또 놓고 싶지 않은 거지. 이거는 수제 맥주야 뭐 이런 것들. 그렇기도 하고 그 굉장히 몸집을 가볍게 해서 치고 빠지고 이를 잘하려면 사실 오비나 하이트, 롯데 이 대기업 맥주하고 같이 콜라보를 하기에는 한번 구르는 게 너무 커져. 네, 그리고 걔네들이 만들어줄 이유가 솔직히 만들어줄 이유도 별로 없고. 없고. 네, 왜냐면 자기네들 맥주 만드는 것만 해도 매출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자기네들 뭔가 이렇게 좀 감정이 들어간 얘기예요. 아니요, 전혀요. 그 최근에 롯데에서 OEM을 또 해주기로 했잖아요. 롯데 그렇죠. 질성에서 굉장히 독특한 거죠. 장비를 새로 샀다면서요. 크로네스 장비를 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롯데에서요? 저는 롯데가 점유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장비가 놀고 있을 거라 생각해 그 장비 그냥 할 줄 알았더니 이거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네네. 크로네스 장비를 사서 그 이제 곰표도 OEM 해주고 제주에일도 OEM 해주고 뭔가 그거를 원래 OEM인데 본질은 뭔가 다른 말로 이렇게 포장을 딱 했더라고요. 수제 맥주 무슨 협업 어쩌게 해가지고 뭐 인큐베이터라 그랬나? 그래서 롯데 맥주가 이제 정말 시장이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너무 맥주가 많이 안 팔려서 점유율이 너무 낮죠. 점유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4%래요, 4%. 이제 어찌됐건 다른 쪽으로 판로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라도 해서 매출을 좀 아니면은 수제 높이려고 하는 게 맥주라는 아닐까. 그런 이미지하고 롯데 맥주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그렇죠. 있도록. 제가 이제 제가 음모론자는 아닌데 그걸 보면서 요거 뭐지 하고 생각해봤더니 단순히 이렇게 남는 공장을 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냥 그 수제 맥주 코인에 탑승하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있겠죠. 수제 맥주라는 게 자연스럽게 그 접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롯데 이미지가.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지금 뭐 곰편이 말편이 이렇게 뭔가 레트로 이미지로 가는 맥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쭉 생각해봤어요. 그럼 다른 브랜드들은 뭐가 또 있을까? 붙일 수 있는 브랜드가 우리가 레트로라고 하는 상표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디지? 롯데야. 맞아요. 롯데가 레트로 상표가 진짜 많잖아요. 그럼요. 식음료니까. 이번에 그 껌도 주스 롯데잖아요. 유리스도 그것도 롯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거는 또 다른 데서 만들었잖아요. 롯데에서 만들만도 셀라이트. 한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좀 독특한 것 같은데 앞으로 뭐 롯데에서 이런 상품을 또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리테일 쪽이 사실 롯데가 리테일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뭐 CU나 GS 쪽의 리테일에는 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면 또 안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세븐일레븐이 롯데 그렇죠. 계열이니까 걔네 그쪽에 거죠. 뭐 PB 상품을 만들면은 모르겠지만 다른 편의점 쪽에서 하는 것들은 안 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걸 쭉 보면서 되게 흥미롭다. 왜냐면 솔직히 저는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네. 맥주 업계에서 물론 맥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처럼 맥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좀 재밌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었어요. 유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맥주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맥주를 시장에 내놓는다는 게 지금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 이게 또 업무론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세계든 롯데든 지금 이 레트로풍 복고풍의 이런 그 마케팅 방식이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정말 자리 잡아서 지금 시장의 캐파가 일정 부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세럴라이트나 뭐 카브루나 이런 데서 만든다고 쳐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신세계나 롯데가 직접 시작부터 끝까지 다 네. 만들어내면 큰 리스크죠. 그러면 리스크가 그 있죠. 지금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수제 맥주 쪽에서는
앞쪽에 판만 깔아주고 자칫 마지막에 이제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큰 판에서는 그냥 밀려날 수도 있다는. 근데 저는 신세계나 롯데나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솔직히 그렇게 하면은 걔네 쪽에서도 되게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그 제품을 오로지 자기네들이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는데 이거는 외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롯데 이제 관계자하고 저도 친분이 좀 많아가지고 일전에도 무슨 맥주 만들 일 있으면 자기네들이 만들어줄 테니까 OEM 맡기라고 막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롯데 측에서도 그냥 OEM 받아가지고 맥주를 그냥 걔네한테 100% 넘기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경영적으로는 부담 리스크가 많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리스크는 없어지는데 로우 리스크면 하이 리턴이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 이제 어, 제가 볼 때는 롯데 입장이나 그리고 오비에서도 OEM을 해주겠다고 한번 제가 미팅은 한 적은 있거든요. 오비에서도 오비에서도요. 그러니까 뭐 롯데건 오비든 어찌됐건 제조 공장은 생산 라인을 놀리면 안 되는 게 그렇죠. 가장 크기 때문에 그냥 되게 단순하게 접근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롯데는 원래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딱 맞을 수 있어. 뭐 원래 굉장한 계획을 갖고 시작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원래 굉장한 낮은 부가가치를 갖고서 먹고 살아온 기업이기 때문에 네. 만약 롯데 관계자가 이 방송 들으시면은 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 롯데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네. 뭐 비즈니스의 네, 어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네, 그런 왜냐면 제가 관계자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음. 정말 단순하게 접근해서 OEM을 맡아서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냥 한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일 뿐이지. 네. 그럼요. 그리고 로우 리스크를 크게 해가지고 캐파를 크게 해서 그게 제일 가져가죠. 마음 편하죠. 그럼요. 네. 망해도 크게 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근데 1,000억 정도 됐다고 지금 이제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1,000억 정도면은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는 그 대기업이 그 분야에 이제 손을 뻗치는 게 한 500억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00억 정도 시장이 되면 이제 슬슬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캐퍼가 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 내후년 또 달라질 수 있을 수 있겠다 뭔가. 그러니까 전혀 대기업들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수제 맥주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제 달고 뭔가 맥주를 대중한테 파는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적절한 그 브로리를 인수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 저희 되게 열려 있는데. 그러면 우리 어. 첫 번째 후보 우리는 밀어드려야 되는데 남양주에 네, 멋지게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올 수 도와주세요.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 외국에서. 그럼요. 네. 미국은 뭐 많이 하고 있죠. 네. 그게 또 나쁘다고 무조건 또 폄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그게 왜냐면은 우리 그 브라우팍툼이라는 브랜드도 네. 라데베르거 거잖아요. 네. 네, 브라우팍툼이면은 독일의 넘버원 독일의 넘버원 크래프트 중에 하나인데 네. 네. 그게 라데베르거라고 하는 독일에서 제일 큰 대기업, 거대 기업에 소속돼 있지만 라데베르거라는 것들을 대놓고 보여주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런데 따로 이렇게 소개를 하거나 뭔가 그럴 때는 또 나 얘기를 해요. 라데베르거에 소속돼 있고 우리는 거기서 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브라우팍툼을 인수를 했지만 브라우팍툼의 운영 어떤 이념이나 이런 방침들을 그대로 또 뭐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물론 독일은 대기업의 갑질이 없죠. 대기업의 갑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중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면 워낙 예전부터 갑질을 좀 해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대기업이 이 방송 싫어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들어요. 걱정하지 또 마십시오. 오베에서 인수한 핸드몰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이제 소규모 크래프트 양조장을 인수를 했고 지금은 거의 네, 그게 보니까 신경을 많이 안 쓰죠. 오비에서 직접 인수한 게 아니고 오비에서 만든 법인이 네. 그렇죠. 인수를 했죠. 네. 근데 제가 내부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많이 조금 운영에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지금은 조금 다시 관리를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신경 쓰신다고 하는 얘기를 좀 듣긴 했거든요. 네. 조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아프죠. 예. 아프죠. 핸드앤몰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몇 년 전만 해도 조금 그래도 수제 맥주 중에서 우리 이 수제 맥주 중에서는 가장 좀 굉장히 잘 하고 예, 계신 업체였죠. 리딩 기업이었고 뭔가 그들이 한다 그러면 항상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랬는데
인수가 되면서 그냥 사라졌어요. 맞아요. 사라진 거나 다름없죠, 뭐. 네. 예. 그리고 오비 이제 그쪽에서도 그걸 굳이 가져가야 될 생각은 없으세요. 영업이 안 되면 가차 없이 확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왜냐면 핸드앤몰트라는 어떤 브랜드를 시장 대중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말 투자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시간의 투자든 자본의 투자든.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수제 맥주라고 하는 이미지가 레트로 어떤 재미, 그다음에 그냥 소비 이런 이미지로 갖게 된다면 핸드앤몰트 같은 신생 브랜드는 굳이 키울 필요가 없는 거죠. 대기업 입장의 관점에서 네. 봤을 때,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좀 아쉽긴 한데 계속 이 시장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주시브레시든 골든스타든 뭐그 맥주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고 안 마셔봐도 돼요.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고. 근데 네. 이 현상이 이제 어떻게 좀 진행될지. 네. 저도 어디까지 갈까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음. 앞으로 어떤 시장으로 바뀌고 아니면 어떻게 유지가 되고 뭐 이렇게 될지. 바네하임이 그쪽에 좀 먼저 의뢰를 하세요. 오레오하고 초코파이 맥주 이런 거 있잖아. 저 오리온 좋아하는데. 네. 초코파이는 저기 그냥 일반 명사잖아요. 그게 그렇죠. 초코파이는 일반 명사가 일반 명사잖아요. 명사죠. 네. 롯데 제과도 초코파이 만들 수 예. 있고 오리온도 네. 초코파이 이름 붙일 수 있죠. 초코파이 맥주 어때? 괜찮네. 마시멜로 어. 좀 넣어가지고 달달한. 마시멜로는 유당 넣고 유당 넣고 마시멜로 아니 비싸잖아. 제가 그래서 동서식품하고 아니, 커피 맥주 그거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가 그게 안 됐잖아요. 어. 동서식품에서 이제 자기네들은 주류를 안 하겠다 해서.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되죠. 왜냐면은 뭐 기업 가치가 그러면 뭐. 또 그렇기도 하고 같은 그 음료잖아요. 음. 크게 보면 음료 카테고리에서 맥주를 진출한다는 게 조금 근데 초코파이 맥주 만드는 거야. 초콜릿 몰트 뭐 캔입 장비부터 사야겠다. 병입 그냥 병입을 해요. 예전부터 캔입에 너무 욕심을 내더라고. 아니 다 캔밖에 안 은. 아니 왜냐면 미팅을 했을 때 다 캔만 원하시니까. 야, 그러고 보니까 그 오리온 초코파이하고 밀크 스타우트 하고 같이 마셔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 아니 그 요즘 어들과? 있는 브루스키 같은 맥주 드셔보시면 좀 기가 막히게 표현했잖아요. 물론 조금 먹으면 못 먹겠지만 아니 저야 늘 하고 싶죠. 브루스키 맥주 못 드셔보셨어요? 브루스키 보면은 거기 보면은 아예 그 라벨에 네. 막 그 케이크 그려져 있고. 케이크 막 블루베리 케이크 그려져 있고 막 그래서 마셔보진 못했어요. 무당 들어가고 뭐 들어가가지고 먹으면 그냥 찐득해가지고 네. 그냥 그 케이크를 먹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저는 별로 뭐 많이 못 먹겠지만 그거 솔직히 뭐 구현해내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벚꽃풍의 이런 트렌드는 사실 나올 게 무궁무진하죠. 저는 내려고 근데 조금 치면 다른 약간 좀 변형을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말씀하신 그런 초코파이를 맥주하고 먹을 수 있게 세트 묶음 상품을 만든다거나. 너무 우리 여기 영업 비밀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아니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좀. 우리 좀 연락 좀 왔으면 아니 좋겠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초코파이 안에 마시멜로가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근데 이게 또 그 초코파이는 또 전 연령층들이 먹는 거다 보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한 주류가 또 끼게 되면 또 그런 거에 대해 민감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잘 풀어 나가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작년에 곰표나 이런 것들이 레트로 브랜드들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많이 팔렸잖아요. 근데 누가 이걸 도대체 사 먹는지가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레트로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 추억이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사 먹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엄청 사 먹어요. 많이 그래서 사 먹어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친구들은 젊은 친구 20대 애들 죄송한데 애들 아니고요. 20대 분들, 30대 그럼 분들 말표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 근데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냈어요. 그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 기회 되시면 꼭 한번 글을 되게 잘 썼어. 그리고 근데 거길 보니까 그 LP판 그 다음에 그 몰스킨 메모지, 네. 아이패드 메모지, 그 다음에 그 독립 서점 같은 곳들이 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원래 다 죽어야 되잖아요. 원래 죽어가던 것들이죠. 죽어가던 것들인데 안 죽는다는 거야. 그렇다고 뭐 걔네들 대세는 아니지. 근데 높은 부가가치를 이제 내면서 살아남는 거죠. 어떤 네. 영역에서는. 근데 누가 그걸 사냐면은 젊은 층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해봤더니 이게 우리한테는 레트로인데 걔네한테는 뉴야. 맞아요. 네. 그럴 수 그 있겠네요. 레스토랑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CD나 LP는 우리한테 옛날 거잖아요. 올드.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막 올드한 거 우리 안 하잖아. 오히려 막 그러면 늙어 보일까봐 새로운 거 찾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게 신제품인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신기하니까 어떻게 여기서 노래가 나오지 뭐 이런 거지. 네.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 그 군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군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 사람 그 젊은 그 층들이 소위 얘기하는 레트로 브랜드를 소비하는 거예요. 맞아요. 보니까 곰표 맥주나 이런 것들도 소비하는 층들을 보니까 얘네들은 되게 신기한 거예요. 네. 지금 뭐 을지로에서 굉장히 레트로풍의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그런 뭐 힙한 레스토랑 같은 경우들이 저희 나이 때들이 가는 게 아니라 다 20대 친구들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힙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요? 저는 나이가 좀 있어서 정화 씨도 안 힙해요? 저요 힙해요. 여기서 다 그걸 끄덕이시면 안 되지. 아 저는 신기해요. 신기해서 가요. 이런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구나 해가지고 신기해서 꾸역꾸역 가요. 찾아. 꾸역꾸역. 그 망원동 같은데 이제 그 망리단길 가면은 정말 젊은 층들이 정말 꾸역꾸역 줄을 쫙 서요 또. 네, 저희한테 냉삼은 되게 돈 없을 때 먹는 그치. 삼겹살인데 지금 냉삼은 트렌드예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냉동 삼겹살이요. 냉동 삼겹살이요.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재밌고 크래프트 맥주에 대해서 이렇게 던져주는 인사이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디지털이 되면은 모두들 아날로그를 버릴 줄 알았고 뭔가 디지털 세계에서 모든 걸 즐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하길 원하고 네. 만지길 원하고 이렇게 현실 세계, 디지털 말고 현실 세계에서 이 공감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현실 세계 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크래프트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저는 어쨌든 맥주 관점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보니까 크래프트 맥주가 가져야 될 어떤 하나의 중요한 또 가치가 어떻게 보면 뭐 창조성, 뭐 로컬 이렇게 굉장히 관념적인 것들이 아니고 실제 현실에서 사람들을 공감하게 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것들이어도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브루펍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우리. 그래서 냉삼을 아까 못 알아들으셨어 내가 보니까. 네, 그러신 잘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부연 알아들었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깜짝 놀라. 냉삼 원장님 냉삼 한번 잡수러 가셔야겠네요. 냉삼 한번 잡수러 가셔야겠네. 너무 좋은 것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생삼겹살? 생삼만 드시니까. 벌집 삼겹살 이런 거. 아니 그 예전에 그 대패 삼겹살이라고 네. 물론 이게 냉동 삼겹살이죠. 네, 그거를 이제 얇게. 얇게 팍 대패처럼 네네. 그 썰어가지고 대패로 쓰는 것처럼 해가서 먹었던 옛날 기억이 한 있는데 25년 전, 30년 네, 전. 별로 그 먹고 난 다음에 별로 속도 별로 안 좋고 싸서 많이 먹고 그게 또 뭐- 결과가 안 좋고 막 그 당시는 좋은 고기가 아니었죠. 지금이야 뭐 안 그렇겠지만 그 당시 지금 냉삼은 되게 좋은 고기 쓰거든요. 그래? 되게 좋은 고기를 잘 얼려서 그거를 또 알맞은 두께로 썰어서 굉장히 퀄리티 있게 나와요. 그 써는 그 미리 두께가 막, 예. 정해져 있어요. 막 딱 그런 그렇게 썰어야 돼요. 막 그 업체마다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그 미리수가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요즘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이게 인간 세상이구나. 이게 뭔가 되게 잘난 척하고 막 예상도 해보고 막 하는데 그렇게 안 굴러가. 뭔가 맞아요. 내 예상대로 안 굴러가고 요즘 요즘 브레이브걸스 역주행하는 거 보면서 참 그래. 네. 얘네는 그런 거 생각이나 했겠어. 뭐 이런 것도 그럼요. 들고 그래서 한번 살아볼만 해요.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힘냈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러니까 네. 살아볼 만한 거 같아. 만약에 진짜 예상대로만 가면은 그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죠? 일단 뭐 저나 정하시면 힘 좀 내보고요. 네. 그래도 그런 요즘에 작년에 일을 많이 이렇게 벌렸던 것들을 지금 약간 수확을 하고 있어서 그치. 조금씩 길이 이제 보이나 약간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네. 결국 그게 이제 존버죠.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겠지. 버티는 힘이잖아요. 네,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그 존버를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고 네. 돈이 있는 데서는 그걸 광고나 이제 그런 걸로 하신 거지만 그런 게 없는 저 같은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이
수제 맥주 이제 우리가 크래프트 저는 수제 맥주라는 얘기를 싫어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수제 맥주라고 하는 어떤 동질성 안에 이렇게 있었던 이제 그 지붕 안에 있었던 우리 소비자들은 봤을 때 동질한 집단으로 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좀 다르잖아요. 네. 그죠? 추구하는 바로 다르고 뭐 규모도 다르고.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이게 부정적인 얘기는 분화가 좀 일어날 것 같은데 나뉠 것 같은데 이거 먹고 살려고 나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전략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지고 그러면 이게 수제 맥주가 아니고 좀 다른 어떤 단어들로 좀 구분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맨날 우리 이명용 이사님 얘기하시는 뭐 독립 맥주라든지 미국에서 인디비어라는 얘기를 쓰니까 네. 솔직히 네. 작은 맥주들이 뭐 독립 맥주라든지 인디비어라든지 우리가 수제 맥주 말고 그런 식으로 이제 따로 구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 만약에 그 안에서 분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기존의 수제 맥주라는 타이틀을 버리실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네. 만약에 분화가 되어서 새로운 어떤 그 단체가 생기거나 그러면 또 그 명분에 맞게 새로운 어떤 맥주 명칭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근데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요즘 예전에 크래프트 맥주의 가장 핵심 가치가 인디펜던트 독립성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명칭으로 또 대안을 삼을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그게 이상한 생각이 게 아니고 지금 미국의 BA에서도 첫 번째 인디펜던스, 첫 번째 스몰 인디펜던스, 세 번째 TTB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이명용 이사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쭉 찾아봤어요. 이 TTB가 어떤 의미냐 얘들한테. 근데 명목적으로는 TTB가 이제 그 뭐 그 담배랑 뭐 말고 뭐죠? 거기 그 알코올하고 알코올하고 담배에 대한 세금을 관장하는 예, 거기에 이제 브루어로서 인증이라고 보면 활동하고 있어야 된다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명목성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다른 기사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게 결국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전에 맥주만 만들었던 브루어리들이 맥주 갖고 이제 못 먹고 살아. 너무 경쟁도 심해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뭘 만들었냐면 쉘처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쉘처, 네. 사이다, 중류를 뭐 중류는 좀 다른 얘기긴 하죠. 중류까지 하면서 디스틸러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맥주라고 하니까 그 맨 밑에가 트레디션이잖아요. 네. 원래 있었던 게 트레디션이 트레디션. 뭐냐면 이제 맥주 재료와 양조 방식에 대해서 음. 뭐 전통을 지키거나 전통을 뭐 재해석 창조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그 맥주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갇혀 있으면 근데 맞아요. 거기에 있으니까 쉘처가 만약에 한 A라는 양조장에서 그동안 맥주를 80% 만들다가 쉘처가 너무 잘 나가서 50%까지 만들었어.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BA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나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얘네들은 쉘처를 만드는 거는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던 게 아니고 살라고 만드는 건데. 예, 생존하려고 만드는 돈 벌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그렇죠. TTB를 딱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쉘처를 만들든 시더를 만들든 맥주를 만들든 어쨌든 너네가 인디펜던스 그 스몰과 맞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규정을 해줘야 이 멤버를 놓치지 않거든. 맞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화가 된다 이런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뭔가 각자 먹고 살기 위한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느냐. 또 그래야지만 저는 좀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편익이 드러나요. 그럼요. 맨날 이렇게 뭐 이렇게 저가 맥주만 드시는 게 아니고 고가 맥주가 또 있어야지 먹는데 이 고가 맥주가 사라져 버리면 또 못 먹잖아. 그래서 그런 다양성들이 필요한데 이건 비즈니스적으로는 좀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좀 있다 지금. 그리고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미국도 그렇게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바네하임에서 먹고 살려고 사이다를 만든다고 해서 저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긴 이상한 게 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상한 게 아닌 거고 물론 법적으로 지금 소규모 맥주 제조기 때문에 그 시도를 만들 수 아니죠. 만들어요. 따로 네.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알코올이 있는 거는 어찌됐건 저희는 맥주로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맥주밖에 못 만들고 맞아요. 비알코올은 만들 수 있다고 올해 바뀌었죠. 맞아요. 그래서 가나다 같은 경우도 따로 허가를 받아서 시도를 네, 만들고 네.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차피 무알코올은 만들 수 있으니까 음, 그 무알코올 쪽 만들어 달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서 한번
미팅을 다시 해볼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왜냐면 이제 지역에 있는 그런 과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걸로 주스 계열이라든지 스파클링 이제 음료들에 대해서 만들고 싶은 니즈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건강음료, 네, 콤부차 같은 경우도 뭐 네 속할 그런 것도 뭐 것 속할 같기도 수 하고. 있고 제가 콤부차는 좋아하진 않지만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뭐 그런 비슷한 계열로 해서 음용성이 있는 음. 뭐 음료들도 만들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지역 경제를 위한 제품들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그쪽에서 팔고 싶은 상품이 있는데 만들 업체가 없어가지고 생산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은 그냥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농산물을 가지고 공산화 시킬 때가 많지가 않은가 봐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해드리면 좀 가치도 있지 않나 싶은 그게 거죠. 소위 얘기하는 농업에서의 6차 산업이라고 네,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뭐 7차 산업, 10차 산업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6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네. 하면서 맥주가 전통주 혹은 이렇게 술이 갖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게 어차피 농산물이니까, 네. 농산 그래서 가공품이니까. 진짜 농산물을 좀 더 많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 네. 또 부가가치도 올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진짜 홈페이지에서 팔 수 있거든요. 무조건 팔 수 그렇죠. 있죠. 알코올이 안 들어가니까. 무조건 팔 수 있죠. 네, 그 기타 주류를 만들면 어쨌든 지금 맥주가 종량세가 됐지만 네. 기타 주류를 만드는 게 조금 더 그래도 종량세보다 조금 더 유리한가요? 이익적인 측면에서? 세금이 뭐 전에는 막 부가율이 달랐는데 음. 지금은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그 차이가 크진 않구나. 네. 기타 주류와 예전에 이제 과세율 같은 경우에는 맥주 72%, 기타주류 30%였거든요. 세금 좀 올랐더라고요. 네. 네. 킬로리터당 4,100원인가 올랐더라고요. 계속 오를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뭐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0,000원 내캔에 갇혀 있으면 그거는 계속 있으면 손해잖아요. 계속. 네. 그렇죠.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제 원재료 값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누가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모르겠지만 몇 년간 상간 안에 좀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닌가. 아니면 맥주 업계들 못 버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질 맥주, 저가 맥주들, 재료가 좀 덜 들어간 맥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 프레임에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누렸으니 소비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좀 다양성과 부가치 있는 맥주들을 좀 찾는 좀 그런 삶의 방식을 그러니까 소비자분들한테 정말 그러니까 4캔 10,000원의 맥주 외에 또 다양한 맥주들 뭐 하이 퀄리티의 맥주들 좀 가격이 좀 나갈 수 있지만 이런 맥주 세계의 다양한 정보들을 참 잘 전달해주고 이런 플랫폼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네. 그게 전혀 예를 들어 작동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4캔 맥주 말고 딴 거 있어요로 이야기를 해줘도 수입 맥주요 이렇게잖아요. 저는 그 주위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맥주 뭐 750ml 하나에 25,000원 그럼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근데 와인하고 비교해 보면 와인 25,000원짜리 정말 좀 죄송하지만 선물하기도 정말 참 부끄러운 정도의 와인이긴 하잖아요. 그 데일리 와인이 25,000원이란 말이에요. 3만 원. 네. 그런데 와인 하시는 분이 안 들으시겠으니까 상관없지만 어쨌든 맥주 25,000원에 3만 원짜리를 만들려고 하면 그 시간과 재료와 그런 것들이 진짜 힘들죠. 훨씬 많이 부가가치가 나와요. 네. 들어간다고요. 네. 노력이. 그래서 맥주 25,000원이 와인 25,000원 비교를 하면 저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와인 25,000원짜리 드실 바에는 한 5만 원짜리 드시고 대신에 맥주 25,000원짜리 드시라. 네, 우리나라 분들 다 그러시진 않지만 가성비를 굉장히 많이 또 추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와인은 알코올이 12%, 뭐 13% 이런데 맥주는 4%, 5% 아니냐. 맥주 25,000원짜리 알코올 12도짜리 많아요. 아니, 많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주 우리가 더 알려야 돼. 그러니까요. 더 알리고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시음에 좀 많이 하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모아서 드시게도 하고 좀 그럴 필요가 좀 있어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미각이라는 게 경험이 수반되지 않으면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럼요.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각계 맥주 각계각층에 있으신 분들이 네.
반야님도 저기 한번 하시죠. 이번에 우리 그 푸땡땡땡한테 그 뭐 들어왔는데 반야님도 이게 한번 우리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한번 네. 테이스팅하고 좋죠. 한번 매도 맞으시고 네, 칭찬도 들으시고. 그럼요. 아이고 장미일에서 장미향이 안 나요. 그런 얘기 한번 들으셔야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또 시간 다 됐어요 이제. 우리 끝나고 밥 먹으러 얘기 가죠. 다 못했는데. 또 나오세요. 네, 다음번에 또 이어서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또 오시면 되죠. 뭐. 네. 그럼 여기서 마치죠. 뭐 저희 뭐 더 얘기하고 싶어도 녹음하지 못합니다. 집에 가시기 전에 밥 먹고 가요 우리. 네. 식사하러 가시죠. 공기도 안 좋은데 오늘. 자 그러면은 인사하시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난샘이었고요. 네, 저는 김정아였습니다. 저는 이명용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